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금산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이 등에다가 등짐을 크게 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사랑합니다. 그리고 수삼센터라는 곳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 하나뿐이 없는 곳인데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금산을 짊어지고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여러분 정말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산에 화상 도박장이라는 엄청난 괴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금산 군수 문정호 군수와 대담이 아니라 저희들이 의문점이나 그리고 저희들이 묻고 싶은 거 따지다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들 꼭 막아내겠습니다. 그리고 5일날 국회 가서 저희들이 멋지게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훈훈한 응원과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세요. 제가 경마장이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를 짧게 또 나름대로 힘들게 설명드릴 거고요. 또 그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이라든가 군청이라든가 마사회나 만수가 말하는 그들의 그 논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금산이 좋아진다 이런 거는 우리 길봉경 선배님이 또 하실 거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도박장을 만들어 줍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딱 10사람 좋아요. 저기 땅 사는 사람들, 예, 저 땅 투자하는 사람들 좋아요. 그리고 저기 시행사 들어오면 자기네끼리 이미 벌써 다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벌써 끝났어요. 벌써 이거 이제 다 됐으니까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방금 우리 대책위 가서 군수하고 만났어요. 군수도 부군수도 기획실장도 다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고 이제 여론수렴 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의회에다가 다시 해가지고 산정을 하는 단계까지 와 있으니까 아직 끝나게 자기들이 그래요. 그래놓고 또 다닐 때 사람들한테 다 끝났다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사람을 국민을 기망하는 거죠. 솔직하지 못하고 군수가 공무원들이 부도나 투기꾼들하고 그런 건설업자들하고 손잡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좋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요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거 들어오면 45억 들어온다고 했어요. 근데요 그러고서 며칠 있다가 23억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갑자기 이유도 없어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고 라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충남도에서 이게 들어오면 도에 있는 이 담당하는 그 담당 팀장 하는 말이 7억도 안 들어옵니다. 금산군이 이거 왜 하려고 하지 모르겠어요. 세수가 7억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7억이 들어온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나가는 돈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금산에서 그 도박장 매출이 1년에 2,400억이에요. 23년 동안 대전 월평동, 서울 월평동에서 이거를 지금 1998년부터 2021년까지 해요. 23년 하는 거죠. 그럼 1년에 2,300억 곱하기 23억 해보세요. 얼마나 3조, 4조예요. 그 돈 나가고 1년에 매덕 받는 거. 제가 알아보니까 월평동에서 서구에다가 내놓은 돈이 1년에 3억이에요. 왜냐면 20년 동안 65억 냈더라고. 나누기 2 해보세요. 3 해보세요. 1년에 3억밖에 안 나왔어요. 무슨 나가는 돈은 몇천억 들어가는데 들어온 돈은 매년 나오고 그거 너무 조금 주는 것 같으니까 미안하니까 5억 뭐 장학금 준다고. 지금 장학금 없어서 우리가 학교 못 다닙니까? 우리를 기망하고 무시하고 스스로 그 몇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군수가 1년도 안 돼가지고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작년 7월 달에 취임했으니까 지금 아직도 9개월, 10개월도 안 됐어요. 벌써부터 하는 꼬라가지가 도박장 들어오고 도박장이 금산에 인삼 사러 와야지 도박하러 가야 된다 이 소리 나와도 됐습니까? 내가 서울 올라가고 부산 갔는데 도박가 돈 잃고 왔어. 부산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올라갔는데 도박장 가서 돈 많이 잃고 왔어. 이런 금산에 도박장이 있더라고. 그런 소리 나와야 되겠습니까? 강원도 하면 뭐였어요? 아름다운 풍수강산, 금강 그 엄청 좋은 설악산, 오대산, 그 도예바다, 그 그렇게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강원도가 뭐예요? 강원랜드.
도박장, 빠찡코, 플로모신, 대부업체. 요새는 거기 직원들 국회의원들이 뒤로 넣어줘가지고 국회의원들 해가지고 막 잡혀가고 그 400명이 넘는 그 학생 그 직원들이 90%가 잘려야 된답니다. 왜 뒤로 뒷구멍으로 들어갔다고? 왜 그 사람들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보상해 주려고 그 기존 다니고 있는 직원들은 백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파편내야 돼요. 엉망입니다. 그 사북이 정성이 엉망이에요. 금산에 거기 가서 잃어갖고 돈 잃어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컵라면이 나왔고 자기네 그 소주만 사가 나눠 먹는 게 다예요. 서울 용산이 그랬어요. 제가 용산 살았거든요. 5년 동안 투쟁해서 내보냈어요. 김포로 갔어요. 그 들어오면 못 쫓아내요. 그 동네 아줌마들이 집값 떨어진다. 그 성진 요중고등학교 그 박근혜가 나온 성진 요중고 바로 앞에요. 애들 면학금이 떨어진다. 그 이후로 아주머니들하고 학생들이 끊임없이 밤낮으로 텐트 쳐가면서 5년 동안 싸워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역 금속 국회의원 진영기 지금 모고목지구 하고 있죠? 민주당에. 그 사람이 나서서 냅출했어요. 5년 동안 싸웠어요. 이거 들어와서 못 쫓아내요. 쉽게 못 나가요.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군수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못 쫓아내요. 그때 가서 우리 돈이 막 나가고 우리 후배들 우리 선배들 내 남편이 거의 도박이라서 이거 안 되겠네 내 쫓아야겠네 한다고 해서 안 나요. 돈맛을 봤는데요. 금단 돈 벌려고 돌아왔어요. 인삼농사 지고 깻잎 농사 져가지고 농사 져가지고 도박장 도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박장 하니까 핑계가 되니까 없으니까 온천량 들어온다고 그러고 놀이시설 들어온다고 하죠? 어르신들 요새 아시면 온천 다 있지 않습니까? 유성온천, 온양온천 다 죽었어요. 수안보온천, 도고온천 다 죽었어요. 부엌화 가보셨죠 옛날에요. 지금 안 가서 거기 부엌화 문 닫아버렸어요. 3년 전에 문 닫아버렸어요. 누가 요새 어린이 무슨 그런 테마파크 다닙니까? 에버랜드도 안 가요. 서울대공원도 안 가요. 유성온천요. 유성온천 3,000원 받아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그렇다 유성온천 있다가 대전경 좋아졌습니까? 대전 5월드 있어요. 테마파크. 그거 있다고 대전 150만 명이 거기 그것 때문에 좋아졌다는 소리 하나도 안 해요. 새빨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 할게요 어르신들. 제 아버지, 전 인삼이에요. 제 아버지, 제 엄마예요. 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어떻게 인삼했는지. 아버지가 저한테 하락했으면 네가 나서 싸우라 있을게요 했을 거예요. 비록 돌아가서 말을 못하겠지만 우리가 금난 사람들이 언제부터 도박돈 갖고 먹고 살아야 됩니까? 남이 도박 이런 돈 가지고 거기서 남은 돈 가지고 우리가 그 돈 갖고 먹고 살아야 됩니까? 남 도박돈 판 깔아준 그 돈 받아서 빚 받아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 금난 사람이요? 아무 돈에도 급이 있죠. 품격이 있죠. 그 도박에서 나온 돈 가지고 우리가 그 매돈 나온 거 가지고 그거 갖고 우리가 나눠서 한들 얼마나 좋아질 거며 좋아진 한들 그게 뭡니까? 남이 도박에서 남 인삼밥 팔아먹고 깻잎밥 팔아먹어서 도박에 돈 나온 거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품격이 없습니까? 누구나 사나 우리 인삼 깻잎 먹고 살고요. 그럼 돼요. 이거 한다 인구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을 가져주시고 금산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주세요. 일베 그 흑소수의 한증도 안 되는 토목 건설업체 양아치들 공무원 일부에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 다니면 수백 명을 만나잖아요. 알아서요. 도박장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냐. 감사합니다. 여기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우리 길봉서 대책위원회 사무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짧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중간에 오늘 머리를 깎고 부의장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문예 박수 좀 한번 주시고 조금만 말씀하시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원래 저는 함부로 머리를 깎는 사람도 아니고 반대 앞장을 서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말로는 통하지도 않고 금산 앞날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제가 오늘 아침에 머리 감고 왔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말을 해도 씨가 안 먹어요. 우리 금산군 의회는 과반수가 다 민주당이다 보니까 의원들을 너무 무시해요. 군수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공천 안 줄까 봐서 고민이 많아요. 저는 무소속이니까 걱정 안 하고 그냥 반대를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지금 군수가 금산 지역 경제를
걱정한다고 하고 인구가 또 걱정이 되고 상권을 걱정해서 이걸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반대인가 들어보세요. 제가 석 달 동안에 6군데를 다녀왔어요. 한 번 가면은 보통 하루 종일 걸립니다. 지역 상권 어떻게 안 좋아지는가를 보세요. 일주일 내내 노가다나 뭘로 해서 돈을 벌으면은 주말에 가서 베팅을 한번 하잖아요. 그럼 홀딱 잃어버려요. 이러면 밥 먹을 돈이 없어. 배는 고파 죽겠어. 그래서 그 주변에 김밥 가게 가가지고 살짝 해서 넣고 나가도요, 내비둬요. 불쌍하다고. 김밥 한 줄 사 먹을 돈도 없어요. 또 차비는 줘요. 거기서 차 타고 가라고. 돈 다 잃었으니까. 그러면 그놈이 차비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마지막으로 그거 몇천 원 내지 돈 많은 가지고 또 마지막 베팅을 하면 집에 갈 돈이 없어서 걸어서 5km, 6km를 가요. 그냥. 또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싶어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돈이 없어요. 말로 해서 한두 번 예상을 해도 안 들어주니까 이제는 밥 먹고 그냥 나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떤 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월평동의 것이 금산으로 온다고 하는데 그 식당이나 가게들이 전부 화산경마장 떠나지 말아달라고 현수막을 다닥다닥 붙였다고 하길래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현수막 하나 구경을 못했고 가게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제가 명함을 주면서 현수막 붙인 적 있어요. 여기서 쫓아내달라고 우리 주민들이 총동원해서 국회의원을 찾아가고 국회의원 안 쫓아주면은 다음 선거 때 안 찍겠다고 해가지고 국회의원 공약으로 요번 10달 동안 총선 전에 쫓아낸다는 약속 하에 지금 금산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그 경마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하고 싸우는지 제가 확인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마사에 거기 간부를 제가 또 만났어요. 간부도 사람이라 솔직하게 얘기는 몇 마디 해주더라고요. 예,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 결국은 애물단지가 되고 말 겁니다. 애물단지가 뭔가 알죠? 여기 2천억 가까이 투자한다고 했는데 200억 투자도 어려워요. 여기다가 뭐 테크노파크, 온천, 워터파크, 뭘 한다, 뭐 한다, 승마장,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상록 리조트, 도고 스파, 워터파크, 온천 놀이공원 다 다녀봤는데요. 최하 5억 정도씩 적자를 보고 있어요. 10년, 20년씩을 했는데도 수도권에서 많이 손님이 와는데도 적게는 3, 4억이고 많게는 10억 이상 적자를 봐요. 금산에 여기다 워터파크를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거기는 도박장 이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기업에서 하고 정말 시설도 엄청나게 잘 해놨는데도 수도권에서 와서 해도 1년에 10억씩 적자를 본다는데 여기는 옆에다가 도박장 놓고 애들 물놀이 한다고 승마장 한다고 데리고 와서 남편은 거기 도박장 구경이나 다니고 애들 거기 도박장 머리에 세뇌가 될까 봐서 어떤 부모가 저 도시에서 금산으로 물놀이 오겠으며 또 금산의 젊은 엄마들이 여기 와서 물놀이 하러 가겠습니까? 다 이거 가만히설로 지금 속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속이느냐? 지금 국회의원 여기 후보가
10달 후에면 총선인데 다음 선거가 좀 어려운가 봐요. 당선이. 그래서 논산 시장한테 가서 이거 유치해보시오 하니까 논산 시장이 대본에 딱 거절했어요. 배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근데 금산에 군수님한테 가서 이거 유치해봐 하니까 이거 국회의원한테 말을 잘못 들으면 공천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해가지고서 지난번 막 유치 준비를 사정없이 하는데 의원들이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은 의원들한테 보고도 안 해요. 잘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아까 우리 후배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57, 8억 얘기가 나왔어요. 수입이 한 1년에 세수가. 그랬는데 40억 갔다가 또 며칠 안 가서 또 30억대로 내려갔다가 또 거기서 가만히 있다가 제가 다녀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7억 이하예요. 근데 금산이 인구가 작아서 5억 세금 받아먹기도 힘들다 이거예요. 3, 4억 내지 한 4, 5억 그놈을 그거밖에 안 들어오는데 뭐 58억? 한 20배를 튀겨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어떤 사회단체 좀 불쌍한 단체들한테 너희들 찬성 좀 앞장서봐. 그 반대하는 사람 많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이거 만들면은 운영권 하나 줄게.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이러니까 그냥 단체장에 앞장서갖고 막 회원들한테 찬성하라고 해갖고서 그 단체가 다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녹음은 다시 한번 전화해가지고 녹음까지 해놨어요. 제가 거짓말 못하잖아요. 또 자기 말 잘 듣는 이장이나 단체장이나 주변 선거운동 해줬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심부름을 시켜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금산 저녁 때만 되면요 일주일 내내 돈 벌어서 다 배팅해서 다 날려버리면은 저녁 오후만 되면은 설 미쳐가지고 노름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고수도 알죠? 고수도에서 그거 한 2, 30만 원 잃어봐요. 어떤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것도요. 근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잃어봐요. 반은 미쳐요. 그러니까 그냥 식당에서 그런 사람이 들어올까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 끝났다고 자꾸 내보낸대요. 예상값은 고사하고 그냥 그런 게 한 비일비재하고 빈 가게터가 나와가지고서 맨 임대라고 간판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인사면 사가겠어요? 약초를 사가겠어요? 제가 아까 우리 선배 한 분이 김희규라는 분도 그 전문 사람하고 아주 굉장히 가까운데 이분이 제가 말하는 거랑 100%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김희규 씨 맞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버지가 와서 못하게 말렸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래서 14년 선고받아갖고 지금 살고 있답니다. 제가 이거 거짓말 안 해요. 또 그 시장 주변에 주차장 그냥 저리 가라래요. 그러니까 차 받칠 데도 없고 그거 뭐라고도 못하고 그냥 그래서 다 떠난다 이거예요. 그거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다 죽인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금산은 찬성 반대 때문에 민심이 무지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치유할 겁니까 이거? 예, 이거 국회의원 당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군수 당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빨리 제가 5주 가면은 이 나이 많이 먹은 놈이 머리 깎고 이게 이렇게 하고 다니겠습니까? 내 고향 금산 아름다운 고향 인삼의 이 참 자랑스러운 고향이 아니라 여기는 아주 망하는 고향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거 시간 때문에 반절만 얘기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실 분은 우리 이제 반대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금산신문의 길봉석 대표께서 나오셔서 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꼭 정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금산신문 대표 있으면서 사실은 직업이 그 건축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여기가 고향이에요. 중도리 3구 수산센터 옛날 소전딸이 있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센터 일을 하셨고 이제 지금 이제 연세 때문에 은퇴하셨지만 저도 이 동네에서는 누구보다도 뭐 잘 알고 애착도 크고 어렸을 때 사실은 여기 개발하기 전에 약간 구릉이 있었는데 거기 올라가면서 항상 금산을 내려다본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동네는 이렇게 꾸미고 저 동네는 저렇게 꾸미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스케치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직업으로 돼가지고 제가 건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도 마사회 대전 올평동이 2021년 3월 달에 이유불문하고 거기는 그냥 철퇴입니다. 뭐 폐쇄고 이전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철퇴에 문재인 대통령이 철퇴시켜라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그날부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대체지를 여기저기 찾다가 이제 금산이 걸려들었는데요. 그 직원들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그나마 그것도 정규직 양질의 일자리는 5명인가 이거밖에 안 돼요. 나머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200~300명 이 사람들은 그 화성경마장이 금토일만 운영을 하는데요. 뭐 주차 관리, 청소 뭐 이런 그 소위 이야기하는 알바죠. 그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시고 들으신 바대로 뭐 온갖 화려한 그 기대 효과를 제시를 하는데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 옷차림새를 보면 다 추리닝 입고 다녀요. 소위 이야기해서 그 뭐 한국 정신문화 무슨 연구원에서 연구한 거 보면 70%가 300만 원 이하 소득자들이래요. 그 사람들이 금산에 와가지고 이 비싼 인삼 사 먹겠습니까? 금산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 그 사람들 여기까지 올 여부도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또 뭐 서로의 그 어떤 뭐 사업 계획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참석한답시고 사업을 한답시고 나서는 사람들이 배포하는 이런 자료들 이거 보시면 지금 이게 저게 처음에 전원주택지로 해가지고 안 되니까 공장용지로 바꿔가지고 그것도 안 되니까 김종민 국회의원 통해서 마사회 이런 게 있으니 한번 공모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찾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 땅까지 이제 올린 거거든요.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좋은 위치 어딘가 정말 제대로 우리 접근성도 좋고 정말 이들이 우리 인삼타운, 인삼 뜯고 이쪽에 유입되기 쉽게끔 그런 장소에다가 해야지 왜 전원주택 하다가 망하고 공장용지 하다가 안 되고 하는 땅을 선정을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업의 진위성이 의심스러운 게 이제 거기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 마스터 플랜도 3번째가 4번째 디자인이에요. 처음에는 이런 마스터 플랜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근데 그나마 이것도 지금 저기는 아시다시피 산지인데 이 그림 보면 이건 일반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건 평지 계획이에요. 그럼 그 앞에 평지는 남의 땅인데 알아봤더니 아직 소유권도 확보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 벌써 허위죠. 그리고 자기들 말대로 하루에 3,000명 왔다 갔다 하는데 자가용 이용을 해도 몇천 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지금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이고 다리 청평교하고 홍풍교로만 들어갑니다. 그 엄청난 차들이 그 2개 다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들어가요? 도시계획도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장애발매소라고 해놓고서는 조감 전체 마스터 플랜하고 제가 금산신문 배포해드린 거 보신 분은 보셨을 텐데 그 디자인하고
자기들이 또 요 같은 사업계획서 해가지고 책자에 내놨는데 자기네가 사업계획 잡아서 브리핑을 하면서도 내용이 다릅니다 또. 이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도면도 없고 디자인도 없고 계획도 없는 말 그대로 그냥 그림판만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1350억을 책정을 합니다. 근데 이 온천파크 같은 경우 이게 규모가 건물만 6,000평이고 야외시설이 3,000평으로 지금 잡았거든요. 저 한강 여기 여러분 아시는 저 스파 휴제가 2,300평인데 200억의 공사를 한 거예요. 2,300평에 200억. 얘들이 계획하는 거 건물만 6,000평인데 300억 잡아놨어요. 이게 현실성이 있냐고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놓고 아무런 도시계획도 없고 이렇게 하고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자체가 1,300억 가지고 할 수 없는 규모예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자본 비율 확보한 게 10%라고 하는데 1,350억 중에요. 그것도 130억이 10% 범위 내에 잡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토지 비용인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사업 자금이 자기들 호주머니에 10원 하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다 빚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업을 지나가는데 자기들이 한 것처럼 사업 구획을 그 장애발미소하고 온천파크하고 패밀리파크하고 3등분해서 구획 사업을 하거든요. 마사회에서는 장애발미소에는 온천파크하고 패밀리파크는 자기들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든 말든 관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사회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21년 3월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정도 규모면은 이게 건물 몇 년간 치면은 한 10,000평 정도가 넘어가는데 10,000평이면 쉽게 계산하면 아파트 한 400세대 규모예요. 아파트 400세대를 1년 만에 짓습니까? 거의 2년 6개월 걸려요. 그러면 돈도 없고 마사회 월평도에 있는 거 넘어와야 되고 시간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화산경마장만 짓고 나머지 워터파크하고 패밀리파크는 어차피 마사회에서 관여 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쟤들은 돈이 없으니까 안 하겠죠. 근데 금산군에서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오전에 금산 군사하고 미팅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결정된 게 없다 소리만 자꾸 반복을 해요. 행정이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결정된 게 없다라고 하면서 군수가 동의를 해줘놓고 이제 와가지고 결정된 거 없으니까 지켜봐달라고? 그게 행정인가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 엄청난 주민들 모아놓고 주민 공청회에 한 자료예요. 허위죠, 허위. 국민 기망한 거.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그래요, 금산군청은. 지네가 주최해가지고 한 주민 공청회인데 다 허위인데. 그렇기 때문에 금산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사업의 진위성, 실체성, 진실성이 전혀 없는 거죠, 이거. 결국은 아까도 뭐 말씀들 하신 대로 화산경마장만 해놓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시간적으로. 왜? 얘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이것저것 다 뭐 이야기해야 여러 또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다른 말씀 드리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의 어떤 이 실체성도 없고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성도 없고 금산군에서는 어쨌든 그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쪽에서 여기까지 그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국민들이 이 사업이 옳고 그르고 뭐 실현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실체성에 대한 진실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어떤 그 각자의 그 입장 표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1350거 가지고는 할 수 없으며 시기적으로 아사회가 저쪽에서 월평동 나오는데 이거 건물 다 지을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어차피 장애발면서 하는 그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을 기망하는 사업인 거지 여기에도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분석한 내용들은 뭐 여기까지이고, 끝으로 부탁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금산군에서 금산도시재생 그 문재인 정권이 50조 들여서 500억을 투자해서 500곳을 선정을 해서 그 도시재생 활성화를 하라라고 지금 했는데, 올해가 3년차거든요. 지금 2년차까지 충청남도에서 10곳이 선정이 됐는데, 뭐 저쪽 그 논산 같은 경우 뭐 5, 600억, 보령 같은 경우에 1,몇백억, 천안 같은 경우 6천억, 홍성 같은 경우 2, 300억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안기전 의원도 그렇고 군청 담당자한테 인삼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금산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고, 옛날 그 건삼전 그쪽에다가 한방 바이오 메카 한옥이나 이런 문화타운을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 금산시장 앞에 있는 데다가 하천 막아서 레이저 음악 분소실에도 설치해서 정 안 되면 금토일만이라도 라이브 그 저 가수들 초빙해가지고 어떤 거리 활성화 사업도 하고 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해라. 나라에서 돈 주고 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하냐 했더니 다들 답이 없어요. 그런 거 기껏 한다라는 게, 저 상업리 뭐 이런데 추부 어디 이런데 100억짜리 어떻게 저 뭐야 이게 찢어 바르는 거 합쳐가지고 100억짜리 사업을 하겠답니다. 여기 인삼 뜯고 여기에다가 그 돈 뭐 1,000억도 아니에요. 뭐 한 300, 300억만 끌어와가지고, 솔직히 가운데 통로 저 주차장이지 저게 무슨 뭐 우리 금산군 인삼 특구에 무슨 역할을 해요. 그런데다 공원화 사업하고 저 생태하천 연결해놓고 주변 그 저 한강타운 특구 만들어 놓으면 나라에서 주는 돈 가지고 해도 엄청난 관계, 오늘 런닝맨 했다면서요. 엄청난 관계 몰려와요. 더군다나 인삼 수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 가지고 세계적인 관광 상품인데, 건물도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 해야 되지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생각들을 못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런 나라에서 리모델링 하라는 돈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 그거 가지고 단체장이 쫓아 올라가가지고 도지사 바둑기랭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디자인해가지고 만들어만 놔도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증대가 되잖아요. 아니 내 우주이 3만 달러가 중요하지 나라 3만 달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몇 차례 화도 내고 뭐 그들하고 이렇게 쌈박질도 하는데,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참 기가 꽉 막혀가지고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금산의 주인은 제가 정굴절 조합장님, 대표님, 뭐 양영 상가인 대표님들 막 바지기랭이 붙들고 여러분들이 금산의 주인이지 군수가 금산의 저 주인 아니다. 여러분 4명 정도 뭉쳐서 군수 정도는 정말 가지고 놀 정도로 패대기 칠 정도로 훈계시킬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대체 당신들은 뭐 하십니까? 라고 제가 조금 대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산의 주인은 어차피 인삼 계통인데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걸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가지고 뭔가 산업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다 각계전투이고 손님 없다 소리 하는데, 아니 그런 거 안 만들어 놓는데 솔직히 누가 와요. 근데 세계적으로 이런 시장이 없는데 이걸 그냥 사장시켜 버려 놓고, 그러니까 군수가 그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군수가 멱살 끄집어 놔가지고 그러한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할 생각을 안 하고 왜 엉뚱한 사업을 하냐라고 여러분들이 훈계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았고, 최근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기 전에 국제시장 계시고 그랬던 곳이에요 여기가. 저도 대충 인삼 보면 다 알고, 우리 어렸을 때 인삼 그 논 인삼은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 짓 하면 안 되는데, 씻어가지고 저 남산에 올라가지고 황토 모래 캐가지고 그거 제가 다 위장해가지고 팔았어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팔아야 되니까 그 짓 했단 말이죠. 근데 좋다고 사가요. 이 인삼과 한방과 이 약초 산업이 세계적 산업이면 정말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갖고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게 여러분들이 주체고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금산 우리나라의 당연히 개인적인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정도 못 받고 자부심도 없고 프라이드도 없고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회장님들 붙들고 맨날 막 그 얘기만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공동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사업들을 막아내고 정말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의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이끌어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막아보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설명해 주신 우리 사무총장 감사합니다. 우리 금산 예산이 1년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0억입니다. 인구 5명 안에 3,500억이면 많은 겁니다. 그 예산이요, 우리한테 지적 하나하나 다 현금으로 쓰면 우리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지금보다도. 도박자 안 들어와도 되고요. 저 엄청 같은 거 옛날 주시면 저런 거 없어도 돼요. 3,500을 지적 우리한테 말씀하신 대로 저러한 이벤트 만들고 해가지고 쓰면 바로 우리한테 들어와요. 3,500 많은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 돈을 우리 5만명한테 진짜 쓸데없는 그 돈 가지고 쓸데없는 건물 지고 쓸데없는 건물 주고 쓸데없이 정자 지고 쓸데없는 다리 만들고 멍청한 엉뚱하고 합니다. 그런 거 많이도 되는 거예요. 맨날 더 수리하면 더 쓸 수 있는 걸 굳이 바꿔요. 역사박물관 300억 들여서 만들었어요. 아무도 안 가요. 그런 돈 우리한테 직접 쓰라 이거예요. 저런 이벤트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하자 했는데 사람은 흐름이지 않습니까? 자본은 네 아무튼 경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황 의원님께서 잠깐 좀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잠깐 인사드리고 황 의원 말씀하시고 아무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쟁하는 계획을 말씀드릴 거니까 사후에 얘기니까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 정말 이렇게 불경기 속에서 우리 금산 지역 경제를 견인하시고 든든하게 우리 금산을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인삼산업 종사자 모든 사람들이 총궐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지난 금요일날 황원섭 저희 대책위원회 대표께서 대표 이름으로 30개 단체 대표 명의로 해서 주민 찬성과 반대하는 이 화상경마장에 대해서 투표로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투표 청구서를 군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민들이 우리 금산 군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면 군민들이 투표를 해서 정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어요. 4,600명의 동의를 받아서 이것을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 앞으로 군청에서 일주일 안에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계속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황은섭 대표가 우리 군민의 이제 이 반대하는 측의 대표자가 되고 저쪽은 군수가 찬성하는 측의 그 일을 하는 이제 대신 해주는 이제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90일 안에 4,600명에 대한 우리 주민들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민등표상에 있는 것을 투표를 하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는 13명의 이 일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게 금산에 있는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주민등록표에 정확하게 한 건지 아주 법적으로 그렇게 일을 해서 만약에 금산에 많이 살지 않는 사람을 허위로 기재를 했다라든지 하면 일주일 동안 또 보정기간을 줘가지고 다시 더 사람을 받아오게 해서 이것이 성립이 되면 이제 찬반 투표로 가는 거예요. 두 가지 예가 있어요. 하나는 군수가 나 이거 하려고 해봤더니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나서 이거 안 할래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금산군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이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의를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군수가 받아야 돼요. 이거 그렇잖아요. 주민대표가 발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안의 중대성은 무엇이냐면 한번 발의를 했던 것을 2년 동안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정말 이 암덩어리 같은 이것을 막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것은 주민 투표로 해서 결정을 해야 다시는 이 땅에 이것이 거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시절 좋고 또 좋은 인기 좋고 하면은 또 한 달하고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참에 우리는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것을 끝을 봐야 되고, 우리가 최근 얼마 전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막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금산에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만 지금 벌려놓고 우리 국민들을 어렵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30개 단체가 이 대책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상당히 그 외에 그래도 정말 괜찮은 분들이 지금 다 반대하시니까 이런 사항을 알으시고 우리 반대대책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데 이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뒤에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목숨 바친다면 좀 거창하지만 꼭 막아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수산센터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